안개구남 하 구양근 역사소설 두만강은 흐른다. 1. 큰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무엇으로 다 씻을지 모르겠습니다. 백배 천배 사죄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백부 김성주는 장독이 퍼진 몸을 비스듬히 앉히고 이불을 걷어낸다. 중군으로 12대를 맞고도 살아난 것은 집장사령에게 뇌물을 준 덕분에 정통으로 볼기를 튀지 않고 비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주 물고가 난 원민이 4명이나 되었고 죄가 가벼운 원민들은 회오문을 쓰고 풀려났다. 나뭇가지에 올라앉은 겨울 산새처럼 힘없이 상체가 구부러진 큰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어른들만 간직하는 깊은 외로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조카들과 큰어머니가 김인승과 함께 김성준을 마주보고 앉아 기묘한 긴장감 속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벼락이라도 칠 줄 알았던 김성준은 의외로 온화한 얼굴로 변했다. 다 지난 일이다. 하고는 노국에 잘 있느냐? 내가 수명을 누린들 얼마나 더 누리겠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의기 있는 사람이었다. 너 때문에 많은 불행이 오긴 했으나 그 일들이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너희 집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파산했다. 그러나 아직 굶어 죽은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야 있겠지. 우리 하고는 어떻게 지내느냐? 연해주 추풍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그 애는 어려서부터 항상 신앙문을 알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으니 노국에 월경한 것도 너희 꿰매 넘어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일이란 것을 나는 안다. 큰어머니가 의외로 폭넓은 말을 한다. 이어 김성준이 다시 말을 받는다. 조선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사자도 속출하고 지방 수령의 확정도 계속되고 월경 탈주자도 계속되고 농민 소요도 끊이질 않고 있다. 내가 외국과 일본에서 한 일도 대강 들었다. 단 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인데 내 판단이 과연 옳은지 걱정이 되는구나. 이번이야말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식구들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기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 말은 여기서 듣고 절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라의 문은 열어야 합니다. 기왕 개국을 하려면 문자나 문화가 다른 서양 나라에 의해서 열리는 것보다 동우동문하는 일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문화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과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신학문을 탐구하고 있어서 다음에 조선의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연해주 추풍은 조선인 마을인데 러시아 정부에서 선불금도 대주고 토지도 대여해 주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깥 세상은 경이의 연속입니다. 김인승은 자기의 조그만 성이라면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가만히 내민다. 무엇인가 하고 들어본 큰어머니는 묵직한 돈주머니에 흠칫 놀란다. 손으로 가늠해 보아도 몇백 냥은 거뜬히 될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케우지가 일본 외무성 기밀비에서 거마비로 받아온 것이었다. 다케우지가 외무성을 나올 때 공식적인 출장비 이외에 거마비 명목으로 따로 받았고 김인승도 봉급 선불금 이외에 세아키로부터 받은 노자가 있어서 여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큰댁을 나오자 조카들이 일제히 인사를 한다. 삼촌, 몸 조심하세요. 삼촌, 건강하세요. 사회리에 도착하자 다케우지와 온 식구들이 짊어질 괴나리 부침에 농기구며 살림도구들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인승이 짊어질 보찜도 따로 마련해 놓았다. 일가족은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살고양이처럼 사해리를 빠져나왔다. 이번에 월경할 경로는 김하구, 황만수와 함께 월경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김인승이 자신있게 앞장섰다. 웅기에서 해안선을 타고 서술하까지 50리길을 걸었다. 다시 서술하에서 조선까지 20리길을 나아가 화견봉 20리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김인승은 가족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라는 신호를 하였다. 화견봉까지 다 가지 않고 두만강을 건너는 강폭이 좁고 강심도 얕은 그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모두는 강둑으로 내려가 두만강에 몸을 담갔다. 중간에 강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발이 뜨자 순덕이는 물을 몇 모금 먹고 허우적댔고 태범이와 태수가 날쌔게 해집고 가 양쪽에서 거들어 헤엄쳐 강을 건넜다. 아내는 김인승이 맡았다. 강둑을 오를 때는 전에 하홍만수가 손을 잡아주던 지점에서 다케오지가 손을 잡아 끌어올려주고 있었다. 추풍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밖에 나와 하품하고 있던 개들이 지저댔고 하나둘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경원댁이 살던 집은 벌써 텅 비어 있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입은 강가의 빈집으로 이쁜이를 데리고 이사해버리고 만 것이다. 김하구가 외출 나갔다가 돌아왔고 황만수도 달려왔다. 모두 6년 만의 해우인지라 손을 마주잡고 흔들어대며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하구야, 작은 어머니, 아저씨. 그러나 저 멀리 젊은이 2~3명이 먼발치로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에도 다케오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김인승이 일본인 동생을 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온 것도 조선을 위하여 좋지 않은 꼬임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 싶었다. 김인승은 가족을 추풍에 안착시키고 다케오지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부두에 이르렀다. 지신허의 우암 유병모는 벌써 약속 장소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괴나리 돛집 하나에 단기 필마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유병모는 조선의 풍운하임이 분명했다. 그는 비록 김인승이 직접 말을 해주고 있진 않으나 분명히 국가대사에 관한 일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일생 일대의 임무를 수행하러 간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다. 이번 배편은 증기선 아메리카호를 타기로 하였다. 연해주 일대를 왕래하는 유일한 러시아 증기선이었다. 범선 야포네토와 쿠리에오로보다 크고 위험 있어 보였다. 속력도 범선보다 무척 빨랐다. 다케오지가 일본 외무성 외교관증을 제시하자 러시아 쪽에서는 무조건 신임하는 태도였다. 배 안에서 김인승은 유병무에게 자세한 얘기를 했다. 운요 사건 후속 조치로 일본 함선이 파견될 것이고 담판의 목적은 조선을 개국시키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한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했다. 유병무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태도였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찬성을 표시하였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도쿄에 도착하였다. 겐보초 17번지 오사카옥에 도착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세아키와 하야시가 반갑게 맞이한다. 세아키는 그동안 벌써 진급하여 외무석 기록국장이 되어 있었다. 김공,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계획한 일들은 차질없이 잘 수행했습니까? 덕분에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식솔들도 추풍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병무 씨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언젠가 백부님께서 제게 조선인 월경 탈주민 중에서 지식인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지신어에는 몇 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지신어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을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아키 어르신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일본의 발전상은 듣던 대로 놀랍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를 항상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다케오지 군과 김공이 동행을 제의해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황국의 외무성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제가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김인승이 세아키에게 소개하자 유병무가 자기소개를 하였다.
옆에 있던 하야시도 인사를 한다. 저는 하야시 신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세 사람이 같이 이곳에 기거하게 됐군요.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잘 됐습니다. 외무성 위란이니 김군과 함께 저희 자문에도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형님의 노력으로 추풍에서 지신호로, 지신호에서 훈춘으로, 훈춘에서 두만강을 건너 한지 깊숙이 들어가 일반 백성의 의향이며 조성의 향방까지 샅샅이 알아왔습니다. 적어온 잡기를 정리하여 외무성에 정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케우지의 말에 세와키는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띠고 말했다. 데라지마 각각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히루츠 과장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대조선 정책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셈이지. 조선에 파견할 전권 변리 대신에는 개척사 장관인 구로다 기요타카 공이, 부전권 권리 변신에는 이노우에 카오르 공이 임명되었네. 곧 다이리 에킹이 있을 참이네. 네? 벌써 그런 단계까지? 다이리 에킹? 다이리 에킹이란 말에 모두 긴장하였다. 궁성에 들어가 텐노를 아련하는 일은 선전포고나 참전 같은 중요한 대외 정책의 최종 허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김인승, 유병모는 바로 다음 날 세아키와 함께 외무성 사무국의 요시자와 국장과 미야모토 부국장, 히로츠 아시아 가장들을 급히 만나서 이번 강화도 담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세아키는 따로 이번 전권 변리 대신 구로다를 면회하였다. 구로다는 삿포로의 고색 찬연한 붉은 벽돌집 건물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도쿄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성공 이래 최초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드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께서 이번에 조선에 진출하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벌써 태정 대신과 외무경 각각께서 결정하신 건입니다. 조선어 통변은 물론 대마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순수 조선인과는 다릅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 조선인 한 사람이 황국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외무성의 외국인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에 함께 가셔서 모든 자문을 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있다면 물론 필요하다마다요. 꼭 소개해 주세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김인승이란 자인데 황국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합니다. 조선을 황국의 힘에 의하여 개국하여야 한다는 의지도 오히려 황국인을 앞지릅니다. 그가 바로 이틀 전에 귀국했는데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경을 넘어 조선 내지까지 잠입하여 한양의 정과 동양까지 소상히 정탐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의 조선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인물 아닙니까? 그의 이번 출장은 다케오지라는 본성 직원과 동행하였는데 귀국할 때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탈주 조선인 중에서 김인승에 버금가는 한 인물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대동하시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 다 대동하겠습니다. 일단 김인승이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세와키로부터 소식을 들은 김인승은 감히 전권 변리 대신이 강화도 담판의 동행을 요구하자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김인승은 벅차고 갈피 잡을 수 없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진 후 먼저 구로다 기요카가 앞으로 자기의 포부를 피역한 서신을 올린다. 김인승 근백배 상서어 특명 전권사 구로다공 각하 소생은 엎드려 아래옵니다. 어느덧 황국에 체류한 지도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감히 각하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천행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세아키공이 소인을 데리고 황국에 온 이후로 저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각하의 뜻을 전해 듣고 각하와 황국의 큰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각하와 함께 강화도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조선을 위해서도 천행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인으로서 두 발을 무엇보다도 중시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의 뿔이나 사양노루의 배꼽을 아끼듯 합니다. 비록 제가 이 역당에 발을 디뎌 놓았지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며 의복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국군을 등진 유랑민이 되었지만 죽어도 고국의 혼이 되려고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행에서도 만약 머리를 깎지 않고 의복을 바꾸지 않으면 이는 제가 조선인만을 자처하는 일이며 일인의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황국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으며 조선의 의욕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이 말하기를 만약 국익이 된다면 어찌 발부를 아끼려 하였듯이 제가 기왕 귀국에 충성을 바치기로 작정한 이상 어찌 발부를 아끼겠습니까? 이런 연고로 저는 이제까지 과감히 삭발을 하고 귀국에 의탁하여 진심봉공을 약속한 후에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행에서 물론 세아키 씨와 같이 가게 되리라 믿으며 저의 친구 유병모도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분을 기다립니다. 메이지 8년 12월 17일 김인승은 이 시점에서 자기가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했다. 이 진술서는 1875년 12월 17일자의 공문인데 바로 다음 날 12월 18일 야스다 사다노리의 이름으로 답신이 온다. 야스다 사다노리는 구루다의 최축군으로서 개척 소판관으로 있으면서 역시 이번 구루다를 수행하고 강화로 갈 사람이다. 김인승 공. 어제 우리 별리 대신에게 보낸 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조카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힘껏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고 의복을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뜻을 알고 대신께서는 무척 칭찬에 마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세아키 씨와 같이 가겠다는 것은 아직 정보의 의사를 잘 모르지만 갑작스런 청을 들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병모의 동행은 문제없을 듯합니다. 야스다 사다노리 100. 일본으로서는 김인승의 태도에 흡족해하고 있었다. 김인승은 비록 의리상 자기를 일본까지 데려온 세아키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이 거절되었으나 유병모의 동행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약속한다. 이에 구로다는 당신이 강화도 담판에 참가한다면 무슨 말로 조선의 관리들을 설득하겠는가? 그 구체안을 서면으로 먼저 예행 진술해보라고 요구한다. 이에 김인승은 손수 번호를 매겨가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조선 방책을 토로한다. 다음은 김인승이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구로다에게 제출한 내용이다. 김인승 돈수 100배원. 소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월경 탈주한 조선국의 죄인입니다. 이런 소인에게 하늘에 사무친 은혜를 베푸시니 백골 난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어찌 끓는 물 타는 불속이라고 고사하겠습니까? 소인은 견마지로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음에 제가 조선 관리들을 설득할 내용을 피력합니다. 1. 먼저 나 스스로가 나라를 탈출한 조선 탈주 난민이기 때문에 아주 핍진하게 각국의 정세, 러시아의가 청의 국경을 범한 일 등을 상세히 말한다. 2. 일본과 침묵하기 위해서는 봉건제는 혁파하여야 한다. 정무에 중점을 두고 종시를 혁신하며 외무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금처럼 외국이 호시탐탐하고 있는 시기에는 조선이 먼저 강화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이 먼저 조선의 강화를 청하고 있으니 실로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아닌가. 4. 성종 조의 대신 신숙주공의 임종에 가까워오자 성종대왕께서 친히 왕림하시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신공은 바라건대 우리나라는 일본과 화친하여야 합니다 라고 했다. 신공의 이 한마디는 만세의 교감이 될 것이다. 5. 조선은 벌써 서로는 청나라의 사대를 하고 있고 이제 동으로 일본과 수교하면 구조 오랑캐를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6. 지금 조선은 북으로 양이 러시아와 접하고 있는데 만약 동으로 일본을 잃는다면 신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적국이 하나 더 생기는 격이다. 7. 일본과 조선이 자고로 수회의 관계를 맺어옴은 외국인도 모두 아는 바이다. 지금 다시 결의를 하는 것은 표류에 맞는 일이다. 8. 일본은 공사가 각국에 주재하면서 그 나라의 내정을 탐색하여 치보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간하는 만국 공보는
부산 외관을 통하여 동래부 정부로 전달되고 있다. 변방의 봉화를 둘 필요가 있는가? 9. 급한 일이 있을 때 전신기를 쓰면 아주 빠르다. 일본에서는 장문주 나가사키까지 2~3시간이면 닿는다. 장문주에서 부산포까지는 배로 1~2일, 부산포에서 서울까지는 4~5일 걸린다. 수천리 밖의 일을 7~8일이면 알 수 있다. 10. 일본이 11개의 외국과 수교를 맺을 때 언약하기를 만약 한 나라가 의의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10개 나라가 함께 공격하여 위약한 죄를 추궁하기로 한다. 호월 일가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11. 외국인들과는 말을 통하기가 어렵고 그리 같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나 염치의 천성은 매일반이다. 그들 외국은 벌써 천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중재 역할을 하고 설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12. 조선의 신목은 아주 정교한 데가 있다. 일본과 수교한 후에 조선술이나 병기 주조법을 습득하면 조선의 기계가 어찌 외국에 떨어지겠는가. 13. 수호조약이 맺어진 후에는 서로가 이익만 있고 손해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부국강병책이다. 지금 만약 수호를 맺지 않고 인국의 병화라도 불러들인다면 죄 없는 창생을 진화의 와중으로 끌어넣게 된다. 14. 싸워서 이기고 짐은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다. 일본과 각국이 강화를 맺으면서 급할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한 약조가 있다. 15. 임진난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명군과 같이 청이 다시 원주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16. 두 나라가 자웅을 겨루고 있을 때 만약 조선인 중에 교활한 자가 있어 마음에 모반의 뜻을 품고 외국과 내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7. 조선 주정에서는 스스로 자국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한번 조선에 발을 디뎌놓으면 지형의 험이며 인성의 강약, 도로의 원군 등을 모두 얻어 알아낸다. 지금 조선의 경국대전, 대전회통, 병학진암 등이 모두 이곳에 유입되어 있다. 18. 여러 말 할 필요 없다. 천국은 그처럼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데도 대만 일전에서 먼저 강화를 청하여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두루 살펴 깊이 생각하라. 별리 대신 수행 어중. 공갈 협박을 가미한 윽박지르는 투의 열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무척 일리가 있는 이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김인승은 인간이란 외국인이라도 타고난 성품이나 염치의 천성은 매일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히 일본인은 한국인과 타고난 성품이 다르고 도덕률의 기준이 다른 동상이몽의 나라였다. 그는 수호조약을 맺으면 서로가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일본인 경우는 그렇지만 조선의 경우는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과 일본이 자웅을 겨루고 있을 때 교활한 자가 있어 외국과 내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 내통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구로다는 부산의 외관과 조선어 역관 등에게서 수집한 정부에 의하여 김인승이 경흥부에서 모시고 있다가 견원지간이 되어 월경 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부사 윤협이 공교롭게도 현재 인천 부사로 있다는 것을 알고 윤협에 대하여 아는 대로 자세히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김인승은 제목도 날짜도 적지 않고 윤협에 대하여 아는 바를 적어 올린다. 윤협의 선조는 자당이다. 자당공은 큰 충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의 그늘에서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윤협 자신도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임기응변이 물 흐르듯 한다. 개해 1863년 6월에 특별히 윤씨를 선발하여 함경도 경흥부사로 삼았다. 윤협은 일찍이 대원군을 모시던 자로서 대원군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 경흥부사의 임기 3년이 차자 조성에서는 그의 치적을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경흥부사 겸 방어사로 임명하여 3년을 더해주므로 전후 6년을 경흥부에 재임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황해도 평산부사로 임명받았다.
내가 조선을 탈출한 이후 그가 다시 어디로 임관되어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제 우라제의 말을 들은 즉 지금 인천부사로 있다 한다. 인천부사는 평소에는 방어사를 겸할 수 없는 직책이다. 이번 일은 인천부사와 대원군이 협의 내지 공모할 것이니 갈등이 있을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내가 윤협의 특이한 위치를 듣고 오매에도 원통한 것은 그와 한 차례 설전을 벌일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변복을 하고 가야 하니 그것이 슬플 뿐이다. 김인승이 인천부사와 그처럼 가깝다는 것은 큰 참고사항이었다. 비록 현재는 대원군이 실각하여 힘을 못 쓴다 하지만 혹 윤협이 대원군이 밀령을 받고 모종의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인승의 입장에서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었다. 구루다로서는 지피지게 하는 격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라세는 이번에 구루다를 따라 김인승과 같이 조선을 갈 통역관 우라세 육타카를 말한다. 당시 조선어 통역관은 우라세 외에 아사야마 겐초, 나카무라 쇼지로, 요시무라 헤이시로, 아비루 유사쿠, 타케다 구니타로 등이 있었으나 우라세가 가장 조선어에 능통하였으며 조선 정부에는 체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이다. 그는 역관답지 않게 상당히 넓은 지식과 식견까지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다. 한국에서 친일파라고 하면 독특한 의미로 통한다. 일본과 친한 사람이 아니고 일본인도 놀랄 만큼 일본의 입장에 서서 매국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김인승 자신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김인승이야말로 강화도로 떠나기 전에 벌써 제1호 친일파가 되어가고 있었다. 2. 오늘은 다일이 액갱을 하는 날 1875년 12월 30일이다. 이번 조선 파견 요인은 전권 변리 대신 구로다 기요타카와 부전권 변리 대신 이노우에 가로우가 인솔자이다. 황거라고도 하고 금리라고도 하는 텐노가 거처하는 곳은 원래는 옛 에도성의 도쿠가와 집안의 역대 쇼군이 기거하던 곳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교토에서 에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에도를 도쿄로 부르고 텐노와 그 일가가 이곳에 살게 되며 황거로 부르게 되었다. 해자를 건너 이중교 문 앞에 이르자 육중한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안내원의 뒤를 따라서 들어서니 넓은 정원에 햇빛은 내려쬐는데 바스락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낮 돛개비라도 나올 것 같은 정막이었다. 정청의 응접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니 텐노가 온다는 기별이 있다. 모두 일어서서 텐노를 맞이하였다. 전형적인 조선인의 얼굴을 한 텐노는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이가 공교롭게도 고종 황제와 같은 23세였다. 생일은 고종이 2달 빨랐다. 몸도 왜소하고 병약하여 그의 본처 이치조 하루코에게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다. 그는 자기가 현인신이라는 흉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체치를 한껏 제거하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구렛나루 수염을 기르고 입을 옹다물고 얼굴에서 웃음기를 뺐다. 복장은 무엇을 주렁주렁 달아서 위엄을 나타내려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대정 봉안의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진 지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아직 어색하였다. 메이지 텐노의 제복은 즉위 직후에 있었던 그의 부 고메이 텐노의 장례식에서부터 파년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중국의 애면을 폐지하고 자기들의 신도식을 채택한 것이다. 보통 텐노의 제복은 대원소의 군복형으로 육해군의 장관복을 더 호화롭게 한 장식인 것이다. 보통 때는 육군형 제복을 많이 착용하나 때로는 더 요란한 해군형 제복도 착용했다. 오늘은 해군형 제복을 입고 등장하였다. 트레이닝복 같은 흰 바지에 검정 상의를 착용했는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내려두른 넓고 붉은 리본이 인상적이었다. 계급장인지 장식인지 분간이 안 가게 온통 황금빛 술을 찬란하게 놓았다. 가슴에 옆으로 5줄이나 길게 장식한 것은 단추를 채우기 위한 장식인 성 싶었다. 양 어깨 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자만큼이나 큰 술을 올려놓고 있었다. 텐노가 조선인의 얼굴을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일본 텐노가는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이 태자로 있을 때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 야마토 왕조를 세워 오진 텐노 15대가 된 이후 백제 왕족에 의해 단속적으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라와 오사카 근처에는 조선에서 온 텐노들이 거대한 전방 후원분 가득한 아스카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장 486m의 전장 후원부는 오직 텐노의 넷째 아들 진토쿠 텐노의 무덤인 것이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제후후왕인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여 신표로 삼았다. 구루다 대신이 먼저 말을 꺼낸다. 텐노폐하, 옥체 만안하십니까? 오늘 텐노폐하를 아련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일 어전에 의해서 결정한 대로 조선의 무례를 힐문하고 황국의 역량으로 조선을 개국하고자 군함을 파견함에 있어서 텐노폐하께 보고를 드리고 윤허를 얻고자 함입니다. 언제 출국합니까? 군대는 얼마나 파견합니까? 일주일 후, 즉 내년 1월 1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텐노폐하께서 윤허하여 주신 대로입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겐보함 본선에는 저와 부전권 별리 대신 이노우의 가오르군이 탑승하여 총지휘하고 교류함과 하코다테테함의 주 병력을 승성시키고 니시남, 모슈남, 다카오함의 부 병력을 승선시켜 호위케하고 있어 총 6척의 함대가 출동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병력 수는 겐보함의 66명, 교류함의 42명, 하코다테테함의 54명, 니시남의 160명, 모슈남의 82명, 다카오함의 405명 이상 합계 809명의 병력입니다. 주 수행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부대신 이노우의 가오르군을 제외하고 치김감, 육군소장 오이타 마사아키와 외무대승 야마모토 고이치, 외무권대승 모리야마 시게루, 육군 중좌 가바야마 스케노리, 개척 소판관 야스타 마사노리, 개척간사 고마키 마사나리, 준육군소자 나가야마 카키시로, 개척사 7등 출사 스즈키 다이스케 등 31명입니다. 개척사 출성소 안에 한국을 설치하고 재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9월에 유니오를 끌고 조선 해협을 측량하다가 불의의 포격을 받았던 해군 소자 이노우의 요시카군이 다카오함의 함장으로 참여하고 포병 사령관의 시바야마 하야치군 보병 중대장의 시키 모리유키 등 유능한 지휘관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구루다는 준비해간 원고를 두어 번 내려다보았을 뿐 텐노의 얼굴을 보며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인승과 유병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의 참모나 역관으로 개인적으로 대동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텐노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구루다의 공로가 지대했다. 구루다는 사스마 출신으로 사령전쟁에 참여하였으며 후에 토막운동에 참여하였고 메이지 유신의 직접 계기가 되는 사초연합에 진력했던 인물이다. 막부 세력과 유신 세력의 마지막 전투에 해당하는 무진전쟁 때는 고려 가쿠 포위 공격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이다. 개척사란 태정관 직속 기관으로서 원래는 홋카이도 개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그는 1870년에 개척 차관이 되고 1874년에 개척 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사물을 도쿄 출장소에서 보았으며 외국인 고문으로 케프고론 이하 미국인 48명, 그의 외국인 고문 30명을 거느리고 개척 사업에 임하고 있었으며 개척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의 진흥은 물론 학교 교육에까지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실권자였다. 텐노는 오히려 구로다의 위축된 눈치였다. 한 나라를 상대하는데 800명의 병력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옵니다. 그런 정도의 병력이면 조선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조선은 군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식군함 한 척, 신식대포 한 대도 없는 나라입니다. 일선 양국은 고래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이 그처럼 낙후한 것은 황국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텐노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왕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까 봐서 말수를 줄이는 눈치였다. 그날 텐누에게 가지고 간 선물은 구루다 벨리 대신이 금 3마리, 홍백 축면 4필, 이노우의 부대신이 금 2마리, 홍백 축면 2필, 오이타 육군 소장이 단자 1필, 배구 2필, 주임관 18명의 명의로 각각 배구 2필씩을 바치고 판임감 12명의 명의로는 백견 1필씩을 드렸다. 그러나 판임관 12명은 텐누를 아련하는 장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밖 응접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텐누 아련을 끝나고 일행이 나올 때 같이 합류하였다.